자, 일단 우리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과제 제출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과제와 관련해서 어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그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저한테 전화 거는 학생도 있고 이메일로 이제 대부분 문의를 하는데 어 문의를 하면서 굉장히 막 너무 미안해하면서 쓰니까 제가 더 미안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온라인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수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실수를 많이 하고 해서 과제를 여기다 낼 걸 저기다 내고 딴 과목 과제를 저한테 내고 막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거 충분히 다 이해하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면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장이 예,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본인의 실수 때문에 딜레이가 됐으니까 팀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너무 '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책임감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제 제출하면 불이익은 없도록 할 거고요. 근데 문제가 지금 오전 6조 지금 혹시 여기 오전 6조 있으면 제가 이름은 안 부를게요. 지금 녹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름은 안 부를 거고요. 오전 6조 학생이 있으면은 어 채팅창에 저한테 남겨 주도록 하세요. 오전 6조 같은 경우에는 텀 1 숙제도 안 냈고 텀 2 숙제도 안 냈고 제가 아마 KFC로 4 명한테 다 문자를 보냈는데 답도 없어서 어 쪼끔 불안합니다. 요대로 이제 학기 계속 갈 수 있을지. 예, 그래서 오전 6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은 요 과제 관련된 얘기를 녹화하기 전에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녹화하고 나서 하는 거는 혹시 이 학생들이 나중에 영상을 제가 무슨 영상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오전 6조 학생들 저한테 꼭 연락 좀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오전 구조하고 잠시만요. 네. 여기 오전 구조하고 오후 8 조는 두 번째 숙제를 안 냈는데 혹시 뭔가 착오가 있는 거라면 그쵸. 예. 아, 좀 전에 전화 온 게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요 오후 8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약간 미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네. 좀 이따 제가 다시 연락하도록 하고요. 오전 구조도 분명히 냈을 것 같은데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들은 이따 쉬는 시간에 혹은 지금 수업 중이라도 비공개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군대에 가야 되니까 이제 휴학을 했겠죠. 어떤 한 학생이 연락을 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떤 학생들 보면 계속 연락도 안 돼서 제가 출석 부르고 전화하고 그래도 안 돼서 보면은 뭐 어느새 첫 휴가를 막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없이 그냥 휙 군대를 가 버리면은 제가 찾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휴학 관련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줬고 근데 문제는 요 오후 13 조인데 4명 조에서 1 명이 빠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요 오후 13 조가 3명 조란 말이에요. 3명 조라서 1 명이 빠지니까 2 명이잖아요. 그래서 요 2명 학생이 외로울 것 같아서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후 13 조도 끝나고 나서 저랑 잠깐 한번 통화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2 명이지만 그대로 나가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텀 프로젝트는 4 명이 하지만 4 명이 다 똑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거든요. 한 2명 정도가 이끌고 가고 1명 정도는 막 열심히 이제 막 술도 사 주고 밥도 사 주고 1명 정도는 중간에 괜히 화나서 막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2 명만 있어도 텀 프로젝트가 충분히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조들에 비해서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3 조도 좀 연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가 중간고사죠. 다음 주가 중간고사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어 예년 진도랑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진도가 딱 1주 정도가 늦어요. 딱 1주 정도가 늦어서 아 네, 1주 정도가 늦어서 중간고사 주에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근데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이네요. 네, 어린이날이네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다음 주 수업은 제가 녹화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녹 그게 낫겠죠? 네. 지금 여러분 어린이도 아니고 어린이를 둔 부모도 아닌데 어린이날에 왜 신경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휴일에 이렇게 수업하는 거는 사실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고 부담되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가 2 명이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정상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상 수업을 진행을 하고 대신 그냥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했었잖아요.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RD 미팅을 5월 12 일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 ERD 과제 제출이 5월 10 날인가요? 예. 한 이틀 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5월 10 날까지 ERD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요때가 9 주차예요. 자, 9 주차인데 예년보다 1 주가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예년에는 그 중간고사를 우리가 봤어야 됐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전까지는 온통 이제 중간고사에 완전히 몰입해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졌다가 그 중간고사 끝나면 그냥 세상 끝난 것처럼 이제 다 굉장히 프레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텀을 해도 잘 제출도 안 하고 좀 몰입을 못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수업 한 주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과제를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중간고사를 저희가 안 보기 때문에 9 주차에 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상 수업을 진행하고 9 주차에 미팅을 진행할 건데 요거 우리 지금 한 20명 정도 여기 킨 학생들 여기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ERD 미팅을 어 팀별로 할 거예요. 당연히 팀별로 할 건데 첫 번째 방법은 그 팀별로 학교에 와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연구실에 있고 우리 그 예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와서 저랑 미팅을 하고 나가고, 하고 나가고, 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프린트를 해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미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줌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줌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방을 하나 열어 놓고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만약에 줌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을 만들 거예요, 각 팀마다. 그리고 저랑은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 되면 제가 그 방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딱 여러분 조언과 저만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부끄럽거나 이럴 일이 없겠죠. 해서 줌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만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분위기 봐서는 만나서 좀 지금쯤 한번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혹시 또 아직 모르니까 좀 그런 불안한 생각도. 자, 한번 그냥 이렇게 손을 들어 볼게요. 자, 직접 학교에 와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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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그리고 줌으로 하는 게 좋겠다. 줌으로 조별로 하는 게 좋겠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뭐 손든 학생이 별로 지금 나머지 학생들은 캠이 켜져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한 네. 아무튼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팀원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요. 어쩌면 두 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 올 사람들은 오고 나머지는 그 시간 외에 저랑 줌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잠깐 녹화를 정지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과제 관련해서 질문을 받을게요. 자. 우리 지난 수업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이제 퀄이 조금 나가고 지난주에 퀄이 많이 나가고 오늘 이제 대부분을 또 나가게 될 텐데 지금까지 뭘 했냐면 식 작성기라는 걸 통해서 변수를 만드는 걸 했는데 이제 함수 사용하는 법도 배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게 뭐였냐면 등락폭 퀄이라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등락폭은 당일 종가 빼기 전일 종가 해서 여기에서는 이 쿼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등락폭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다라는 게 우리가 처음 해 봤던 일이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는 라운드 함수 반올림하는 거 배웠고요. 컨캐티네이트 하는
예. 앰퍼샌드 연산자라는 거를 배웠죠. 두 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요 슬라이드는 여러분 강의 노트에는 없고 제가 방금 만든 겁니다. 그리고 조건 함수를 if 함수를 배웠고 스위치 함수도 배웠어요. 그리고 문자열 다루는 거, 문자열의 일부를 뽑아내는 미드 함수, like 연산자, 항상 like 연산자는 와일드 카드랑 같이 쓰인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논리 연산자 and도 있었지만 네, or, in, not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뽑아내는 함수를 배웠고요. 마지막에 요 매개 변수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를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쿼리를 우리가 like문을 써서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게 뭐냐면 우리 그 수많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야 될 이 많은 쿼리들 중에 요거를 한 거예요. select 쿼리 하나에 대해서만 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쿼리에 대해서 오늘 지금 목표로는 오늘 다 볼 생각이에요. 오늘 다 볼 생각이고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조회 쿼리 중에 select 쿼리를 봤잖아요. 순서는 이제 실행 쿼리를 보려고 해요. 실행 쿼리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액세스 파일을 배포를 했잖아요. 네,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하나 잘 따라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따라하다가 여러분 좀 일찍 했던 학생들은 막 제가 시키지 않은 거 이거저거 막 해보기를 바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막 해보면서 배우는 게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해보다 보면은 데이터가 이제 엉클어지게 돼요. 그동안은 조회 쿼리만 했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이젠 실행 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하나 하게 되면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실습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질 거를 권장은 하지만 백업본을 만들어 두세요. 백업본을 또 막 가상대학 들어가서 받지 말고 다운을 받아 놓고 복사본을 가지고 실습을 하다가 엉클어지면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한번 해볼 거고요. 뭐 요건 이제 스키마 변경할 때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을 날리고 테이블을 변경하고 이런 건데 얘네들은 다루지 않고 크리에이트 테이블만 하나 살짝 해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냥 한번 해보긴 해보는데 여러분이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따라서만 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를 변경하는 쿼리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인서트 쿼리, 업데이트 쿼리, 딜리트 쿼리. 예를 들면은 어, 여러분이 만든 그 텀 프로젝트에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인설트가 일어나겠죠. 혹은 어떤 쇼핑몰에서 물건을 하나 주문했다. 그러면 주문이라는 한 건이 인설트가 될 거예요. 업데이트는 내가 현재 포인트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포인트를 썼다. 그러면은 그 포인트가 감소돼야 될 거잖아요. 또 이런 업데이트도 있고 내가 만약에 회원을 탈퇴를 했다. 혹은 DVD 대여점에서 DVD를 갖고 있었는데 얘를 재고를 정리해 버렸다. 그럼 딜리트가 있어야겠죠. 자,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약 조회 쿼리를 배우게 될 건데 요게 어렵습니다. 자, 실행 쿼리는 우리가 안 해본 거라서 생소하긴 할 거예요. 안 해본 거라서 생소하긴 할 건데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거는 여기입니다. 요약 조회 쿼리.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이게 테이블 생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테이블 생성 해봤어요. 테이블 생성 한번 저만 해볼게요. 거의 첫 시간에 이 액세스하는 첫 시간에 만들기 지금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 쿼리 디자인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 테이블 디자인에서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뭐 유효성 검사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우리 테이블 다 이미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일반적으로 테이블은 만들기에서 테이블 요렇게 해서 할 거라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 할 때도 실제로는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테이블들이 이미 있어요.
기존의 테이블들이 이미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회비 관리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회비 관리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원들이. 이 중에는 회비를 납부한 사람도 있고 미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쿼리를 이용해서 미납한 사람들만 끄집어내서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이 쿼리를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테이블을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미납자들을 조회를 해서 걔네들을 이쪽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테이블을 만들면서 미납자들을 추가하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한번 해보긴 해보는데 그렇게 요긴하지는 않을 겁니다. 얘가 제약 조건이 좀 많아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액세스를 열고요. 자, 액세스를 열고요. 그리고 만들기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쿼리를 만드는 거니까요. 쿼리 디자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선택을 해도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자, 학생 신상을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어떤 데이터들이 아니죠. 회비 관리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회비 관리를 더블 클릭해 보면 회원 9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납부를 했는지 미납을 했는지 여부가 나와 있는데 요 중에 미납인 애들만 뽑아서 별도의 테이블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납인 애들을 뽑아서 걔네를 뭐 어디에 던진다든지 그 데이터를 던진다라는 사람이 데이터를 어디에 보낸다든지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때는 지금 쿼리죠. 만들기에 쿼리 들어왔잖아요. 여기에서 디자인 탭을 누르면 우리가 오늘 배울 쿼리들의 종류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조회 쿼리만 했는데 이제는 만들기 쿼리, 추가 쿼리, 업데이트 쿼리, 크로스 탭은 안 할 거고 삭제 쿼리 이렇게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희동우 요 마우스 포인트 보이죠? 네네, 좋습니다. 자, 해서 우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테이블 만들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테이블 만들기를 누르면 지금 여기에 넣어야 되는 이름은 내가 지금 테이블을 새로 만든다면 그 테이블에 이름을 줘야 될 거잖아요. 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근데 테이블의 이름은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유니크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동일한 이름을 주게 되면은 테이블 만들기가 성공하긴 하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테이블 날라가고 새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를 할 때는 항상 테이블이 유니크한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납자 관리, 미납자 명단이라고 할까요? 상관없습니다. 미납자 명단이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확인.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 미납자 명단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예요. 미납자 명단이 만들어질 텐데 그 미납자 명단에 무엇을 집어넣을지를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회비 관리를 쭉 가지고 올까요? 회비 관리를 쭉 가지고 와서 회원 번호, 회비 금액, 납부 상태. 자, 그리고 얘를 저장을 할게요. 미납자 쿼리.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조건 하나도 안 줬고요. 조건 하나도 안 줬고 회원 번호, 회비 금액, 납부 상태를 가져오는 쿼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건가? 내가 지금 쿼리를 제대로 짰나? 확인을 해보려면
왼쪽 위에 보기 버튼을 눌러봅니다. 보기 버튼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보기 버튼이랑 실행 버튼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보기 버튼은 그냥 한번 들여다보는 거고요. 실행은 진짜 DB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못 되돌립니다. 물론 되돌리는 법이 있지만 우린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자, 해서 만약에 아무 조건 없이 얘네를 실행을 하면, 미납자 쿼리를 실행을 하면 9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예라고 누르면 아까 없었던 미납자 명단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진짜 테이블이에요. 진짜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진짜 테이블이에요. 이 미납자 명단이랑 아까 회비 관리랑은 동일한 테이블입니다. 물론 다 가지고 오진 않고 일부 필드만 가져왔으니까 조금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미납자만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주는 거예요. 납부 상태가 미납. 납부 상태에 미납이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는 즉 이 공간에 있는 거는 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스. 어디로부터 가지고 와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자, 해서 얘를 미납자만 뽑아서, 자, 실행을 하면 얘가 아까랑 다른 메시지를 뜨는 거죠. 아까 미납자 명단 이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미납자 명단 만들어 놨는데 진짜 또 할 거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실수했네. 그러면은 아니오로 하고 테이블 만들기를 다시 눌러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고요. 만약에 아니야 그거 없애려고 뭐 했었어. 그러면은 실행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은, 자, 그럼 미납자 명단을 다시 열어보면 미납자 3명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테이블이 있을 때 거기에서 별도의 데이터를 뽑아서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 때 이런 쿼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해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지금 그 테이블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요 수업 흐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겠지만 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런저런 스킬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평균이 과락 기준점 미만인 학생들만 뽑아서 과락자 명단이라는 테이블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평균을 내려면은 지금 중간고사라는 필드는 있고요. 기말고사라는 필드도 있는데 평균이라는 필드가 없어요. 중간은 있고 기말은 있는데 평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적 관리에 있단 말이에요. 성적 관리에 중간도 있고 기말도 있고 근데 평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중간고사 더하기 기말고사 나누기 2로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출력할 내용이 학번, 학과, 이름, 과목명, 평균인데 어떤 테이블에도 이 5개 정보가 다 있는 테이블은 없어요. 5개 정보가 다 있는 테이블은 없고 학번, 학과, 이름은 학생에 가 있고요. 그리고 과목명은 과목 관리에 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성적 관리에 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요거 하는 거는 테이블 만들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테이블에 있는 산재된 정보를 가지고 모아서 쿼리를 만드는 걸 지금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서 얘네들 사이의 관계는 프라이머리 포린 키 관계인데 요거는 이미 제가 다 맺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이라서 헷갈릴까 봐. 자, 프라이머리 포린 키 관계는 이미 다 맺어져 있고요. 나중엔 여러분이 요거까지 다 풀었다 헤쳤다 하면서 해야 될 겁니다. 자, 해서 그 다음에 짠 실행을 하면은 메시지 박스가 하나 뜰 거예요. 그럼 과락 기준점을 몇 점으로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54요라고 입력을 하면 54점 미만인 사람들만 뽑아서 과락자 명단 테이블을 만드는 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요게 해결된 학생은 채팅창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화면 공유를 한번 여러분들 거를 해 보는 걸 해 볼게요. 연습을 이제는 저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 보시죠. 자, 제가 조금 한번 시간을 기다려 봤다가 조금 기다려 봤다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정도만 좀 그래도 성공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하는 방법은 일단 과목 관리, 성적 관리, 학생 신상을 모두 끌어오고요. 그다음에 테이블 만들기를 눌러서 그 테이블의 이름을 과락자 명단이라고 만들고요. 네. 네. 거기까지. 네. 다 한 것만 얘기했다고요? 네. 그러면 좀 더 얘기하면은 그러고 나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더해서 2로 나눠서 평균으로 하도록 하고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식작성기에 들어가도 안 뜰 수도 있죠. 그건 왜냐하면은 실행 요 그 조회 쿼리에서는 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조회 쿼리에서는 거기에서 사용한 필드들이 뜨는데 실행 쿼리에서는 필드들이 안 떠요. 그래서 직접 원본 테이블을 찾아가야 돼요. 요건 좀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 볼까요? 네. 네, 같이. 요거 좀 어려우니까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해 볼게요. 저 처음부터 보면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이고요. 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과목 관리, 성적 관리, 학생 신상 요렇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필요한지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뽑아내고 싶은 필드가 뭔지를 알고 나면 그 필드들이 원본이 어느 테이블에 있는지를 찾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미리 다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필드가 필요할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해서 과목, 성적, 학생 신상 여러 가지 테이블을 가져왔고요. 얘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테이블을 만들 건데 테이블 만들기에 테이블 이름은 미납자 쿼리 아니구나. 과락자 명단. 이렇게 할 겁니다. 과락자 명단을 할 건데 제일 처음에는 뭘 뽑을 거냐면 학번,
학과 이름을 뽑을 건데 학번은 학생 신상에도 있고 성적 관리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나중에 성능을 생각하면 프라이머리 키로 있는 애를 뽑아오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학번, 학과, 이름, 그다음에 과목명, 과목명은 여기에만 있네요. 과목명, 그리고 여기 평균인데 이 평균은 우리가 계산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작성기로 들어가서 어디 있었죠? 성적 관리에 있는 중간고사 더하기 기말고사, 얘네 둘을 묶은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할 거고요. 앞에다 이름을 써 주는데 평균 땡땡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혹시 여러분들 그 액세스에서 요거 화면 크게 하는 거 해상도 안 바꾸고 화면 크게 하는 법 알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이게 해상도를 변경하면은 파워포인트 해상도까지 깨져서 제가 그걸 못 하겠는데 액세스만 좀 글꼴 크게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알려주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성적 관리에 있는 중간고사, 성적 관리에 있는 기말고사를 다 더해서 2로 나눈 걸 평균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실행을 하지 말고 보기 버튼만 눌러보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과목에서 중간 기말 평균이 얼마더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완료한 학생이 있네요. 자, 그러면 호종군 한번 그 화면 공유해 볼까요? 화면 공유해서 한번 그 쿼리를 보여주고 실행을 해 볼까요? 네. 한번 저 화면 공유 연습 좀 해보려고 그래요. 공유가 되나요? 공유하면 될까요? 네네네. 화면 공유 한번 해보세요. 음. 됐나요, 혹시? 네. 잘 보이고요. 요렇게 연결이 돼 있고 과락 기준점. 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 볼까요? 네. 실행을 하면은 보기 눌렀죠, 지금. 네. 실행을 눌러야 되는데 네. 하고 실행을 눌러 보세요. 네네. 고걸 닫아야 돼요. 네. 디자인에 오른쪽 네. 예. 네, 좋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리고 공유를 한번 닫아 보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아니 그 학생들 화면에선 어떻게 보이는지 어? 지금 그러면 호종군이 공유한 화면은 저만 보였나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호종군 잘했고요. 재현 군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자, 하도록 할게요. 지금 자, 요렇게 해서 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답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답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만 해도 우리가 지금 얻은 거는 첫 번째는 여러 필드를 사용해서 새로운 필드를 만들었다라는 거와 동시에 여러 테이블로부터 필드를 다 짜집기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ERD를 만들 때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걸 한 테이블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적표에는 이것도 나와야 되고 이것도 나와야 되고 이것도 나와야 되는데요. 다 다른 테이블에 가 있어도 우리가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실행을 하면 아니구나. 자, 여기서 이 평균이 지금은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평균이 뭐보다 작아야 되냐 하면 과락 기준점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자, 과락 기준점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하면 54점이다. 54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누르면 실행을 붙여 넣습니다. 하고 자, 과락자 명단 테이블 보면은 54점이 미만인 학생들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니까 54점이 너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를 실행을 해서 50점이다. 그러면은 50점 미만인 학생들로 과락자 명단 아무도 없었나 보네요. 네,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금 테이블 만들기를 했던 거고요. 한 30초 정도만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공유 아까 그 비공개로 의견 줬는데 이게 제가 화면 공유를 여러 개를 하는 옵션을 넣었거든요. 화면 공유를 제 거 안 끄고 여러 개를 동시에 공유를 하게 옵션을 넣었는데 그게 잘 설정이 안 됐나 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은 이번에는 레코드를 추가하는 거를 해 볼게요. 레코드를 추가하는 거를 하는데 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코드 추가하는 거를 보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테이블을 새로 만드는 거는 여러분 아마 쓸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 쓸 일 없을 건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유념을 해 둬야 되겠는데 뭐냐면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할 거예요. 자, 테이블은 있고요. 새로운 레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들어갈 때 기본 키가 중복되는 거는 당연히 불가하죠. 기본 키는 유니크해야 되잖아요. 기본 키는 유니크해야 되는데 어, 이미 있는 기본 키의 데이터를 또 집어넣으려고 하면 얘가 뭐라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본 키가 중복됐네 라는 거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해볼 건 뭐냐면 학생 신상이라는 테이블로부터 학생 신상 생년월일에 뭔가 넣으려고 그래요. 뭘 넣을 거냐면 학생 신상 테이블에서 기준 날짜를 우리가 입력할 거예요. 또 매개 변수 제가 일부러 계속 쓰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내가 입력한 기준 날짜와 같거나 그 이후인 학생, 즉 나랑 생일이 같거나 이후라는 거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보다 어린 사람들만 새로운 테이블에 추가할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면 쿼리 닫을게요. 쿼리 닫고 학생 신상 테이블에 보면은 여기 이름 여기 뭐죠? 생년월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 신상 생년월일이라는 테이블에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학생 신상 생년월일이라는 데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내가 기준일을 딱 주면 걔보다 어린 사람만 해서 집어넣을 거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에서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고 그냥 닫고요. 네. 그리고 화면 공유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많이 줬는데 제가 좀 이따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만들기 쿼리는 했으니까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추가 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쿼리를 누르고요. 그러면 추가할 테이블 이름 아까 만들기 할 때랑은 반대예요. 만들기 할 때는 이미 있는 테이블 이름을 넣으면은 그 테이블을 뭉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이름을 넣는 게 기본인데 지금 얘는 없는 이름을 넣으면 안 돼요.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있는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어디다 넣을 거냐면 학생 신상 생년월일 여기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네, 학생 신상 생년월일 여기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그러면은 그 테이블에
뭘 집어넣을 거냐? 뭘 집어넣을 거냐? 우리는 학생 신상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넣을 거예요. 학번, 학과, 이름, 생년월일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 신상을 쭉 끌어와서 학번, 학과, 이름, 생년월일을 넣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은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계속 헷갈리게 되는 게 뭐냐면은 학번이라는 필드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여기도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요 밑에 보이는 요 추가라는 거 있잖아요. 요 추가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항목이에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항목인데 우리가 추가 쿼리를 만드는 순간 얘가 뿅 하고 나온 거예요. 눈치 못 채게. 그러면은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이 위에는 아까 얘기했죠. source라고 그랬어요. 이 위에는 어디에서 원본을 가져올 건지 묻는 거고요. 가져올 원본들을 여기 배치를 해두는 거고요. 그 소스에 대한 거는 요 위에 두 칸에 나타나게 돼요. 요 위에 두 칸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요 밑에 추가라고 돼 있잖아요. 요 추가라고 돼 있는 데는 소스가 아니고 목적지예요. 데스티네이션. 그래서 어느 테이블에 추가될 건지 그 테이블의 필드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가보면 자, 요 위에 학생 신상의 학번, 학생 신상의 학과 얘네들은 어디서 가져올 건지를 묻는 거고요.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떤 필드에 넣을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어떤 필드에 넣을지를 정할 때 어느 테이블에 어느 필드인지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했잖아요, 아까. 여기 어느 테이블인지 정했잖아요. 테이블 하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학 그래서 사실은 요거죠. 위에는 소스가 되는 거고요. 목적지는 학생 신상 생년월일이라는 테이블의 학번, 학과, 이름, 생년월일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해서 만약에 요대로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학생 신상에 있던 값들이 전부 다 쭈루루룩 들어가게 되겠죠. 예, 당연히 될 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나 보려면 보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기준일이 생년월일이 기준일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기준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한번 다 됐으면 같이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면 실행을 누르면 기준일을 여러분들이 이 지금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저랑 따라서 해보면 1985년 1월 1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1985년 1월 1일이 요 안에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같거나 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1985년 1월 1일 해서 얘를 확인을 누르면 19행을 추가합니다. 해서 요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1985년 1월 1일 했더니 19명을 추가했어요. 자, 해서 아까 학생 신상 생년월일에 아무도 없었는데 봤더니 19명이 추가가 됐어요. 자, 19명이 추가가 된. 한번 똑같은 쿼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테이블 생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번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면 이름이 겹치니까 아까 만든 거 없앨 거야 뭐 이렇게 경고가 떴잖아요. 근데 테이블을 추가하는 거는 그럴 이유가 없겠죠. 계속 덮었으면 되니까. 자, 테이블 추가 쿼리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할 텐데 자, 디자인을 눌러야 실행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죠. 디자인에서 실행을 눌러서 아까는 1985년 1월 1일인데 이번엔 1984년 1월 1일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까 19명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자, 아까는 8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했고요. 이번엔 8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많아지겠죠? 눌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27개 행을 추가한다고 그래요. 아까 19개였는데 지금 27개를 한다고 그래요. 자, 이제 질문 나올 테니까 혹시 답할 사람은 네, 채팅창에 저요라고 하세요. 마이크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 아까 19개가 있었는데 지금 27개예요. 그래서 예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에러가 떴습니다. 이 에러를 설명할 수 있는 학생 저요라고 써주세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을 거면 말도 하지 말고요. 이 에러가 왜 떴을까요? 글씨가 안 보이나요, 이게? 이게 참. 하하. 여러분도 에러 떴을 텐데. 네, 혹시 답하실 수 있는 분? 네. 자, 뭐 여러분 뭐 이메일도 열심히 보내고 과제도 열심히 해서 감동하고 있었는데 이메일만 열심히 보내는 거였어요? 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승희 양 한번 대답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얘는 에러 메시지가 뜰 때 뭔가 내가 입력을 하려고 할 때 깔끔하게 안 들어갈 때는 무조건 이 메시지가 뜹니다. 이 메시지가 뜨는데 지금 보면 형식 변환 오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된 게 없어요. 0 필드니까. 그리고 뒤에 잠금 위반도 걸린 게 없고 유효성 검사 규칙 위반도 걸린 게 없어요. 지금 걸린 게 뭐냐면 키 위반 때문에 19개가 걸린 거예요. 19란 숫자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이게 뭐냐면은 아까 85년생 이유를 집어넣었더니 19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엔 84년생 이유를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27개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들어간 애들하고 겹칠 거 아니에요. 아까 들어간 애들하고 프라이머리 키가 겹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텀 하다 보면 이런 메시지를 수시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예상대로라면 지금 충돌이 날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오를 누르면 되고요. 아, 이래서 되는구나. 어차피 걔네 겹쳐도 돼. 해. 그러면은 얘를 누르면 되는 겁니다. 한번 얘를 제가 한번 볼게요. 원래 학생 신상 생년월일에 04007에서부터 19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19명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실행을 해서 1984년 1월 1일을 했더니 이번에 27명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19명은 이미 들어가 있는 애라 겹친다라는 거죠. 그래도 해라. 그랬더니 학생 신상 생년월일에 이번에는 27명. 아까 얘네들은 들어가 있었던 애들을 다 엎어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보세요. 30초만 드릴게요. 30초만 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했을 때 옵션 보기에서 따로 눌러야 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우리 학기 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실습하면서 계속 뭐 문제 제가 내면 손 들고 해서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짠, 보이나요? 자, 요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자주 문제를 내지는 못하지만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이 조금 호응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되게 어려워요. 이번 문제 되게 어려워서 조금 헷갈려요. 헷갈려서 잠시만요.